안녕하세요. 100% 국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필수 고전시가 어휘 본격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인데요. 타임라인을 댓글에 준비해 놓겠습니다. 필요한 것만 골라서 들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9개씩 끊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 첫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백구부터 시작을 합니다. 고전시가 좀 공부해봤다 하는 친구들은 이 백구가 그 멍멍이 백구가 아니라 이 새 조자가 들어가 있는 흰 갈매기를 뜻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흰, 새, 바로 흰 갈매기를 가리킵니다. 백구는 주로 자연 친화적인 정서를 노래하는 시에서 자연의 대유적인 의미, 자연과 벗삼아 지내고 싶다, 자연과 친구하고 싶다, 그 자연 친화적인 감정의 대상으로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대유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대유라는 것은 대신 비유의 약자잖아요. 대신 비유. 그러니까 부분이 전체를 대신 비유한다는 거죠. 부분이 전체를 대신 말이죠. 흰 갈매기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이 자연의 일부인 흰 갈매기로 자연을 대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상인데요. 여러분 이 성자가 사실은 신성할 성자라고만 제가 알고 있었는데 좀 더 찾아봤더니 임금을 가리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스러운 또는 임금 그 자체를 가리키고요. 윗상자입니다. 그 성스러운 임금, 위에 계신 분 이런 의미로 임금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없이 위에 계시겠죠. 예전에는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좆다입니다. 여러분이 좀 주의하실 점은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읽어보라 그러면 좀 어려워하는 발음이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발음합니까? 그냥 좆고라고 발음하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거는 옆에 거는 조차라고 발음하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게 따르다라는 의미로서 쫓다와는 다른 의미라는 거죠. 쫓다는 내쫓는 겁니다. 부정적인 의미죠. 한없이 부정적이죠. 그러나 쫓다는 따르다. 더없이 좋은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 이거 자료물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2쪽, 46쪽 이것은 EBS 교재의 쪽수를 가리키는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자료, 제가 만든 자료인데요. 이 자료 필요하시면 제가 또 보내드립니다. 네, 댓글을 통해서 요청해 주시고요. 자, 김천택 같은 경우는요. 김수장이라는 분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이 두 분을 함께 뭐라고 부르냐면 조선 후기에 정말 뛰어난 가객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분을 당대의 노래에 도통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칭합니다. 성향은 조금 다릅니다. 김수장은 좀 여성의 정서에 집중한 그런 노래도 많이 했고요. 그 신분의 갈등 이런 노래는 없는데 김천택은 평민 출신의 가객으로서 신분에서 오는 갈등을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좀 특이점은 뭐냐면 양반의 그 사대부들이 겪음직한 일,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이야기, 그런 노래들도 많이 했다는 점인데요. 참고해 두시고요. 자, 조선 후기에 김천택의 그 노래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구야 놀라지 마라. 너 잡을 내 아니로다. 이렇게요. 여러분 고전시가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요. 현대시하고 똑같습니다. 누가 말하느냐? 화자를 보시고 어떤 상황이냐? 상황을 보시고 그리고 이 가운데 느끼는 정서, 기분을 보시고요. 감정, 기분 보시고 그 다음에 태도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상이 두드러지는 시들도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말하느냐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화자는 나가 나와 있고요. 대상은 너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잡지 않겠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연을 이렇게 잡는 대상이 아니라 나는 너랑 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의 좀 너에 주목해 봅니다. 요 너가 누구냐면 바로 백구입니다. 이렇게 연결해 볼까요? 뚜뚜뚜뚜뚜. 자, 연결됩니다. 여러분 백구를 야라고 불렀고요. 또 너라고도 칭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의인법입니다. 이 백구를 의인화해서 표현한 건데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의인화를 하면 그것은 긍정적이다라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세요. 그렇잖아요. 내가 좀 싫어하는데 부정적인 의미인데 누구야?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지는 않겠죠. 그래서 의인화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백구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잘 봤더니 놀라지 말래요. 이거 독해 되시죠? 놀라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를 잡지 않겠다.
성상이 버리시니, 성상, 임금이 버리시니, 이게 바로 화자의 상황입니다. 나는 지금 여기 나를이 생략돼 있죠. 나는 지금 버림받은 몸입니다. 즉 벼슬길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갈 곳 없어 여기에 왔다라는 거죠. 이제는 찾을 사람이 나를 찾을 사람이 없으니, 이 말은 더 이상 벼슬길에 연연하지 않고 너를 쫓아 따라서 놀겠다라는 의지가 보입니다. 즉 자연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친자연적인 정서, 자연 친화적인 정서 두드러지고요. 이때 자연은 임금께서 계신 이 속세라는 공간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가 어땠어요? 여기 백구하고 성상이란 단어를 알고 났더니 훨씬 더 쉽게 풀렸죠. 그리고 백구라는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흰 갈매기, 자연을 대표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찬 기파랑가입니다. 제목부터 항상 보세요. 제목부터 항상. 충담사의 찬 기파랑가. 충담사는 이제 승려인데요. 이건 생략하고 찬 기파랑가 설명은 자세한 거 생략하겠습니다. 제목부터 보실게요. 찬은 예찬입니다. 칭찬하는 거죠. 그리고 가는 노래입니다. 누구를 이라는 대상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시가 읽으실 때 화자, 상황, 정서, 태도, 대상 이거를 봐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대상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대상은 기파랑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볼까요? 이론의 자갈벌에서 장소가 나와 있네요. 그럼 여러분, 이론의 자갈벌이라는 것은 해석이 안 돼도 고유명사 여기에서 상황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장소구나 이렇게만 해석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장소는 상황하고도 연결이 되니까요. 화자는 지금 이론에 라는 그 냇물에 자갈벌에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벌은 평평한 땅입니다. 여기서는 벌판 할 때도 이제 벌 쓰잖아요. 여기서는 밭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갈밭. 그러면 물이 이렇게 흐르고 여기 동글동글동글 자갈이 있는 그런 곳에 화자는 지금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낭이 지니시던, 잠깐 낭이 누굴까? 요 낭과 여기 기파랑의 빨간색 따라오세요. 빨간색 따라오세요. 기파랑의 낭 겹치는 거죠. 기파랑이 지니시던 과거형이죠. 기파랑은 지금 가고 없지만 돌아가시고 없지만 그분께서 지니시던 마음의 갓을 좇고 있노라 이렇게 됩니다. 갓은요 끝이라는 말이에요. 가장자리. 마음의 끝을 쫓는다라는 말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을 얼마나 존경하면 그 마음의 정수가 아니라 그 마음의 끝이라도 좀 쫓고 싶을까, 좇고 싶을까, 따르고 싶을까,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따르고 싶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떠십니까? 우리가 좇다라는 단어를 알고 났더니 그 낭이 품고 있던 그 마음, 그 정신을 따르고 싶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좀 더 진행해 볼게요. 갑니다. 괴다입니다. 여러분, 괴다는요, 사랑하다라는 의미고요. 얼다도 사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둘 다 사랑이라니. 옛사람들은 정신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 EBS 수능 특강에는 괴다만 실려 있습니다. 얼다는 제가 그냥 집어 넣은 거예요. 사랑의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예문도요. 요 괴다는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요 괴다만 수능 특강에 실려 있고요. 요 얘도 마찬가지. 그리고 얼다는 제가 그냥 임의로 집어 넣은 거고 예문도 임의로 집어 넣은 겁니다. 그래서 쪽수도 위에 예문만 쪽수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진행해 볼게요. 괴다는 사랑하다. 예문 보시죠. 호미도 날이지만은 여러분 호미라는 대상 나와 있습니다. 그럼 머릿속으로 호미를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호미 이렇게 생겼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그려보겠습니다. 호미가 요새 외국에서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요새는 아니고 몇 년 된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작고 가볍고 이게 한국 고유의 농기구라는데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자, 요 호미도 날이지만은 호미도 날이 있죠. 날이 있지만 낫같이 들 리가 없습니다. 비교하네요. 낫은 좀 더 길고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 낫인데요. 어떡하지? 이거 그림 어떡하지? 네,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 낫입니다. 호미가 낫같이 들 리가 없습니다. 라는 말은 뭐가 더 잘 든다? 뭐가 더 잘 든다? 판단해 보세요. 뭐가 더? 네. 잘했어요. 낫이 더 잘 드는 겁니다. 호미도 날이 있고 낫도 날이 있지만 낫이 좋죠. 잘 듭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요. 그대로 유추를 합니다. 아버님도 그러니까
아버님, 아버지도 어버이시지만은 부모님이죠. 위 덩더둥성 후렴구 넘어가고 어머님 같이 여기 어머님 같이 괴실 이는 사람. 괴실 사람은 없구나 라는 말입니다. 없어라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되면서 아버님도 어버이 부모님이시지만은 어머님처럼 사랑하실 분은 없다. 아소 감탄사 아소님이시여 어머님같이 한 번 더 강조하죠. 똑같이 반복. 어머님처럼 사랑해 주실 분은 없습니다. 라고 해서 어머님의 사랑.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제목을 먼저 볼 걸 그랬군요. 이 모자가 어머니 모자. 그리고 생각사. 어머니를 생각하는 노래 곡자였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래서 어떠셨나요? 자, 여기 괴다가 사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훨씬 더 쉽게 해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육체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얼다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내어 이상하다. 동짓달 밤을 어떻게 베어내지? 이런 생각이 일단 드는데 일단 좀 더 해볼게요. 춘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 오든 구비 펴리라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동지는 24절기 중에 밤이 가장 길어요. 밤이 가장 긴 절기이기도 하지만 그 밤이요. 그 나의 정든 님이 오신 날 그 밤이거든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 이 님이라는 대상은 화자, 상황, 정서, 태도, 대상. 님은 대상입니다. 님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님이 없는 시간을 기나 길게 생각한 것 같아요. 밤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시간을 어떻게 그림으로 그릴까요? 하지만 상상해 보십시다. 한 허리 중간 부분을 싹둑싹둑 베어내서 춘풍, 봄바람인데요. 봄바람 이불 이란 말은 봄바람 같은 따뜻한 이불, 그 아래에 서리서리는 여러분 국수 사리 아시죠? 동글동글 이거를 잘라내서 동글동글 말아서 이불 속에 쏙 넣었다가 이 어른님 오신 날 밤에 사랑하는 그 님이 오신 날 그 밤이 오거든. 구비구비 펴리라. 구비구비는요. 저르르르르르르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님이 없잖아요. 지금 님이 없을 때의 이 긴 시간을 잘 보관해 놨다가 원래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왔을 때 그 저장해 놨던 시간을 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랑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그렇구나. 어론이라는 게 사랑하다인데 육체적인 사랑이니까 좀 다른 느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냥 가기에는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 3가지 포인트. 밤을 잘라냅니다. 밤을 넣었습니다. 밤을 펴니다. 제가 지금 밑줄 친 이 빨간색 잘 보시고 이 3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추상적, 이거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합니다. 밤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5가지 감각으로 도대체 인지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으로 만지거나 보거나 냄새 맡거나 다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마치 그런 것처럼 잘라가지고 넣어가지고 풀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것 자체가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도 같이 알고 갈까? 워낙 중요하니까 같이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삼기다는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되게 많이 쓰이는데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자료는요. 제 눈으로 봤을 때 이거 또 나왔네. 이런 것들을 모은 거니까 여러분이 꼭 참고해 주세요. 자, 만들다입니다. 어버이 자식 사이는 하늘이 만든 지친이라. 자, 이 지친의 뜻 보시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부자 사이를 가리키겠죠. 여러분, 하늘이 뭡니까? 하늘은 절대적인 권위예요. 절대적인 권위. 하늘이 만들었대요. 즉, 이 부모가 계시고 그리고 자식이 있고 이 사이를 하늘이 만들었다는 말은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하는 요 효 있죠. 효. 이거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당연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효도를 해야 되는데요? 하늘이 만든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부모 곧 아니면 곧은 강조의 전미사로 많이 쓰이는데요. 강조한 거예요. 부모가 아니라면
오직 부모가 있었기에 이 몸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몸이 있을 소냐? 서리법이죠. 이 몸이 있을 수가 없죠. 부모가 아니면. 오조도 까마귀도 반포를 하니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까마귀가 효도를 한다라는 말. 반포지효. 찾아봤더니요. 좀 흥미로웠던 게 정말 그럴까? 궁금하시잖아요. 정말 까마귀가 부모한테 먹이를 물어다 준다는데 다 자라서 정말 그럴까 했더니 정말 그렇대요. 이 알에서 깨어난 새끼 새한테 60일 동안 정성껏 부모가 먹이는데 이 새끼가 자라고 나서 부모를 정말 먹이를 물어다 준다는 거죠. 정말 신기하죠?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행하는 효,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행하는 효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 반포지효입니다. 그런데 오조도 얘들아 까마귀조차도 효도를 하는데 우리 사람이잖아. 사람이니까 효도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효도를 하라라는 가르침을 말하는 그래서 노래도 오륜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지켜야 되는 오륜에 대해서 말하는 5가지 윤리적 덕목에 대해 말하는 노래가였습니다. 여러분 7번째 가겠습니다. 무심하다는 욕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심자가 사실 마음심이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마음이 없어 이럴 때도 쓰지만 여기서는 그 무심하다도 있지만 여기서는 욕심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해석해 볼게요. 구름이 무심탄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그런 말이 있대요. 자, 작은 따옴표 넣어볼까요? 구름이 무심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허랑, 거짓이다 라는 뜻입니다. 거짓이다. 구름은 2가지 점에서 나쁘죠. 첫째, 무심하다라고 말했잖아요. 구름이 무심하다라고 말했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그 말은 무심이 아니다. 즉 구름은 욕심이 있어서 나쁘고요. 욕심이 사사로운 욕심이 있어서 나쁘고요. 그리고 2번째는 자기가 무심하다라고 말하고 다니거든요. 즉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죠. 거짓말. 즉 위선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나쁜 거죠. 그 말은 거짓이다 라고 화자는 꿰뚫어 보고 있어요. 이 구름이라는 녀석이 자 대상은 구름으로 계속합니다. 이 구름이라는 녀석이 천, 하늘천, 가운데 중, 하늘 가운데에 떠서 임의로는 제멋대로라는 뜻입니다. 막 제 마음대로 막 다니면서 구태여 굳이 광명한 빛광자의 밝으명 밝은 그 밝은 날빛을 햇빛이겠죠? 햇빛을 따라가며 덮나니 여러분 그 상상해 보세요. 해가 쭉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요. 해는 예로부터 뭘 상징하느냐? 해와 그리고 밤중에는 이 달 밝은 존재인 바로 임금을 상징합니다. 모름지기 임금이라는 존재는 온 세상을 비춰야 돼요. 비추고서 밝은 정치, 좋은 정치, 선정을 베풀어야 되는데 구름이 슬금슬금 옵니다. 구름이 슬금슬금 와요. 구름이 와서 샥 가려버려요. 가려버리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충신은 임금이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 구름은요. 아주 시커멓습니다. 시커매요. 그래서 임금이 똑바로 못 보게 합니다. 전하 잘하고 계시옵니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 구름은 여기서 간신인 거죠. 간신. 사실 이존호는 고려시대의 분입니다. 당시에 간신이었던 신돈의 그 횡포가 정말 무자비하고 엉망이라서 그것을 보다 못해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노래도 같이 여휘를 공부하시되 노래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삼기다와 무심하다 였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 어리다 해볼게요. 어리다는요,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어리다의 의미가 아니라 어리석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중운산 보시면 만 1만만입니다. 숫자 1만인데요. 중은 무거울 중이지만 중첩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하고 실제로 10,000개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이 산이 중첩되어 있는 포개어져 있는 이런 상태니까요. 산이 굉장히 많다. 깊은. 게다가 구름까지 막 껴 있어요. 그런 왠지 속세와 완전히 멀어져 있는 것 같은 속세와 단절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산속입니다. 그래서 깊은 산속을 가리킬 때 만중운산이라고 하고요. 만첩산중도 이번에 EBS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깊은 산속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같이 알아두세요. 자, 예문 갑니다. 오늘의 마지막 예문입니다. 마음이 어린 후인이 하는 일이 다 어리다. 아이고, 마음이 어리대요. 마음이 어리석다. 여러분 흔히 사랑을 하면 바보가 된다고 하죠. 네, 마음이 어리석은 후인이 하는 일이 어떤데요?
만중운산에 이렇게 깊은 산에 어느 님이 오리마는 대상 나왔다. 대상은 님이죠. 화자는 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님 생각만 합니다. 이렇게 깊은 산 속에 이 산에 님이 올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하지만 지는 잎 부는 바람에 이파리는 지죠. 바람은 불죠. 그 소리에 혹시 행여 그인가? 이때 그가 님이겠죠. 님이 왔는가? 하는 거죠. 님이 아니었겠죠? 그 님이 아닌 걸 확인하고 나서 내가 정말 어리석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지은 게 아닐까 하고요. 서경덕이 황진이를 생각하며 쓴 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가시죠. 만첩산 중에 깊은 산 속에 늙은 범 한 마리가 있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목부터 보자고 해놓고 제비에 대한 노래입니다. 네, 작자 미상이고요. 사실은요, 이 노래는 경기 12잡가 중에 하나입니다. 잡이 잡다한 여러 가지, 그래서 잡식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먹는 것처럼 여러 가지를 좀 짬뽕한 것 같은, 그러니까 기존에 존재하는 춘향가나 흥보가나 이런 노래들을 이렇게 혼합해서 만든 노래였다고 해요. 근데 당시 평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라고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를 섞은 이런 의미도 있고, 당시 어떤 정악, 정식 가사 이런 거랑 좀 다르게 속세의 노래라는 의미에서도 잡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사실 수업 준비하기 전에 한번 들어봤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 예전에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듣고 즐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범 한 마리가 있는데 암캐를 물어다 놓고 좀 신난 것 같죠? 이것도 이렇게 노래 하시더라고요. 어르고 장난하면서 논다 이렇게. 그래서 자, 어떠셨나요? 보시면 깊은 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쉽게 이제 해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문 밑에 있는 이 광풍 미친 듯한 바람에 낙엽처럼 이 공중을 둥둥 떠나간다는 주체가 좀 불명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설명 들으시면서 질문 나는 거 있거나 필요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도 기대해 주세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